여러분 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공천 파동이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예비후보였던 김진태 후보는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서 지금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예비후보였던 박맹우 후보는 공관위 결정에 반대해서 지금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고 탈당을 감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였던 박성효 후보도 공관위의 공천 심사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자기 의견을 밝히면서 지금 재심 청구를 해둔 상태죠. 이 굵직굵직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공천 결정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서서 전체적인 공천 양상이 지금 완전히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천 파동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상태인데요.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천은 왜 하는 걸까요? 그리고 경선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고 총선에서 승리해서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그리고 지선에서 승리해서 지방 권력을 얻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념 집단이라고 정의됩니다. 따라서 정당을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을 선발하는 공천이라고 하는 시스템에는 단 한 가지 기준만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승리를 위한 것. 이기기 위한 공천만이 옳은 공천입니다. 물론 이기기 위한 공천, 최선의 공천을 했다고 해서 늘 이기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하지라도 공천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만을 추구했는가라는 걸로 사람들은 공천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천 단계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 어쩌다 한 번 그런 것이 아니고 쭉 1위나 2위를 달려오면서 자신의 지지도와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후보였다라는 것은 공천에서 절대로 무시되어서는 안 될 그런 팩트입니다. 이번에 공천 배제된 김진태, 박맹우, 박성효 후보의 공통점은 이런 지지율 1등, 2등 2등인 경우도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몇 달 동안, 수개월 동안 1등을 쭉 달려오면서 미리미리 선거를 준비해온 후보들이었어요. 이런 후보들이 공천에서 배제가 된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박맹우 후보의 굉장히 충격적인 탈당 감행조차도 지지자들, 특히 아주 골수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조차도 이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공관위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이들이 공천 배제된 상황을 하나씩 한번 훑어보시죠. 박성효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제시가 됐습니다. 공천 배제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공관위에서 발표를 했고, 그 박성효 후보가 걸린 공천 심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동일 지역구에 3번 이상 낙마한 후보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근데 이 원칙이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공관위에서 자의적으로 내세운 기준인 거예요. 이 기준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할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의해서 컷오프된 박성효 후보가 이에 반발하는 건 당연하고 그 박성효 후보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졌어야 됩니다. 100% 받아들여지진 않더라도 경선을 치르되 약간의 페널티를 준다던가 라는 식으로라도 조정되어 들어갔으면 전 이런 반발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진태 후보나 박맹우 후보의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김진태 후보의 경우를 먼저 보죠.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이 제시가 안 됐어요. 김진태를 저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어떤 심의 기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본인은 당연히 경선 기회가 주어질 줄 알고 열심히 후보로서, 예비 후보로서 지역을 돌면서 민심을 살피고 선거를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공천 배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마디 나오는,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촛불 집회에 대해서 막말을 했네, 내지는
그 5.18에 대해서 막말을 했네. 따라서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후보니까 공천 배제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촛불 집회 발언, 5.18 발언 등을 보면 이건 전부 민주당의 기준입니다. 민주당의 기준으로 보면 5.18은 성역이 맞아요. 5.18에 대한 어떠한 비판이나 의문 제기도 있어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학술적인 연구조차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별법도 만들었고요. 이건 민주당의 기준입니다. 근데 김진태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아닙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하는데 민주당의 기준, 민주당의 도의적 기준을 적용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기에 어떤 국민의힘 후보가 승복하겠습니까? 정치적 쟁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의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컷오프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컷오프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지지율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공천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도덕적 결함을 안고 있다거나 아니 법적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컷오프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거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김진태 후보는 20%대 중반, 30% 가까운 그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황상무 후보, 지금 단수 공천된 황상무 후보와는 지지율이 2배 이상, 3배 가까이 난 조사도 있어요. 그리고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상대 후보로 가정되고 있는 이광재를 김진태 의원은 이깁니다. 1% 차이로 아주 근소하게 힘들게 이기는 조사가 나왔어요. 반면에 지금 단수 공천된 황상무 후보는 이광재에게 집니다. 그만큼 지지도나 인지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공천이라고 하는 공천의 유일한 원칙, 저는 제일 원칙이라도 생각 안 해요. 유일한 원칙이죠. 이 유일한 원칙에 누가 봐도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박맹우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를 됐고 컷오프 됐을 때 즉시 재심 청구를 했어요. 근데 재심 청구에 대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박맹우 후보는 2002년 이래로 울산에서만 5번, 시장 3번, 그 다음에 국회의원 2번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의 시정에 대해서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번 민주당한테 선거농단 사건에 의해서 그 시장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달하는 시정평가로 무참하게 전락해버린 울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울산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박맹우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게 전 당연하다고 봐요. 실제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도 혼자 20%대 중반을 마크하면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다른 후보는 10%, 한 자릿수 뭐 이런 식인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박맹우 후보가 울산 전용 정치인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당에서 사무총장을 여러 번 지내면서 당이 가장 힘들 때조차도 당을 계속 지켜왔던 사람이고 말 그대로 굉장히 튼실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단단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맹우를 컷오프 할 때는 뭔가 이유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 경선에서 승리할 것이 꽤나 유력해 보이는 서범수가 지금 당 지도부인 이준석의 측근이거든요. 아마 이 이준석의 측근인 서범수를 꼽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맹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지지세 차이가 워낙에 압도적이다 보니까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도 승산이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탈당을 감행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선거구를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강력한 후보인 김진태가 경선에서 승리해서 나갔다고 가정해도 이광재에게 겨우 1% 이기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수를 내서 최선의 싸움을 하더라도 신승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어쩌면 질 수도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박맹우를 포함한 후보들이 모여서 경선을 치르고 그 경선에서의 승자가 나가면 전 아마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쉽게 이겼을 때의 결과는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불이하게 집권한 송철호를 심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송철호의 배후에 있는 문재인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울산시장 선거는
울산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거대한 의미를 갖지만 전국 단위 정치에도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거예요. 지면 정말 끝장납니다. 만약에 박맹우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끝까지 감행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누군가 후보가 나와서 3파전으로 끝까지 치른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나 박맹우 후보가 승리한다면 차라리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표가 이상하게 분배가 돼서 송철호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의 주범을 파헤치는 일, 그리고 이 책임자들을 단죄하는 일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새롭게 태어난 윤석열 정부 표 적폐청산에도 굉장한 적신호가 켜지는 거예요. 이런 미친 짓을 감안하면서까지 박맹우를 컷오프할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지난 지선, 총선을 거치면서 완전히 파란색으로 물들었어요. 민주당이 거의 전 지역을 석권을 했고 단 하나의 의석도 내지는 단 하나의 지자체장도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없었던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거의 호남에 준하는 수준의 험지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이런 험지에 나가서 장렬하게 패배했던 사람이 박성효입니다. 그리고 그 박성효가 국민들의 지지를 지금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 중반대를 마크하면서 압도적으로 1위를 날려나가고 있었죠. 이런 사람을 컷오프할 이유가 대체 뭡니까? 뭐를 위해서 컷오프를 하나요? 이것만으로 끝날 거라면 이것만으로도 이미 광역단체장 3군데에서 빨간불이 켜진 거기 때문에 이미 비상사태지만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광역단체장 선거가 공천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기초단체장은 이것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더 체급 낮고 지방 위주로 활동을 해온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해 있는 것이 기초단체장 선거입니다. 기초단체장 컷오프가 다음 주, 다다음 주를 거쳐서 이제 결론이 날 텐데 거기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의적인 공천, 사천이 남발될 것이고 그러면 박맹우, 김진태, 박성효와 같은 이름값이 없는 체급이 없는 사람들은 파리 목숨처럼 죽어나갈 겁니다. 파리 목숨처럼 죽어나간다고 해서 반발심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무소속 출마가 횡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천에 반발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거나 내지는 공관위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걸기가 일어나거나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금 선거에 매진해도 모자랄 후보들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선거에 집중해서 승리 전략을 짜고 그대로 집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공천 대참사입니다. 지금 벌어진 상황만으로도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공천은 완전히 붕괴한 상태입니다. 공관위가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 뛰는 곳이 아니라면 공관위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패망을 위해서 뛰는 그런 이적단체가 아니라면 지금 내린 결정을 전부 캔슬해야 됩니다. 전부 캔슬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시간이 다행히 있습니다. 공식적인 재심 루트를 밟고 있는 김진태 후보와 박성효 후보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심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야 될 겁니다. 경선으로 나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울산 선거 박맹우 후보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도 뒤집어서 경선에 참여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다음 주가 채 가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만 지금 이 엄중한 사태를 수습할 수 있습니다.